루추 섀도우라는 염색 테크닉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이제 이론편으로 준비를 했고요. 총 이제 5개의 세션으로 나눠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세션. 여러분 이제 이게 제가 보여드리는 이러한 사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테크닉들이 바로 루추 섀도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명을 받아서 뿌리가 어둡게 보이는 느낌도 있고 마치 신생모가 자란 것처럼 뿌리가 살짝 어둡죠. 근데 이제 이런 머리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괴하거나 이상한 걸 보면은 이쁘다고 느끼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그 미적 기준 자체는 사실 뭔가 좀 더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거를 볼 때 조금 더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두 번째 세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루추 섀도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 이유 중에 첫째는 당연히 자연스러움 때문이에요. 이제 뿌리가 너무 밝아 보이지도 않고 이제 자연스럽게 뭔가 연결되는 듯한 그러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제 또 하나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머리가 자랐을 때 보면은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원톤으로 밝게 한 경우에 만약에 한 10레벨로 우리가 밝게 했다고 쳐요. 그랬을 때 이제 머리가 자라면 어떻게 돼요? 새로 자란 머리와 그 밝은 머리와 정확히 투톤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런 룩을 모두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루추 섀도우를 어느 정도 해놓으면은 그게 나중에 약간씩 페이드아웃, 조금씩 빠지면서 새 머리가 자라도 조금 더 뿌리 쪽이 어두워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약간 이제 이런 패션 컬러를 할 때 색상이 이제 여러 가지로 두피 쪽이 얼룩덜룩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룩일 때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뿌리가 하나로 통일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미 예를 들면 탈색을 한 고객님이 있는데 뿌리 머리가 새로 자랐어요. 버진 헤어가. 그 머리를 우리가 리터치를 해야 할 때 그 부위만 3번씩 탈색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중간 부위나 약간씩 보면은 우리가 한 번에 탈색을 했다고 쳐도 완벽하게 한 톤으로 만들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조금 먹이기 쉬운 색상 말고 예를 들어서 회색 같은 거 가장 밝게 빠지고 나서 보이는 그런 회색 같은 색상을 하였을 때 탈색이 덜 된 부위는 회색이 안 먹는단 말이죠. 여기만 회색이고 뭐 예를 들어서 뿌리 쪽은 완전 뿌리 여기 요만큼은 회색이 나왔는데 거기 조금 떨어진 그 부위는 회색이 안 나와서 노랗게 된다든가. 그래서 이제 뿌리 쪽이나 뭐 그런 데가 약간 탈색이 덜 되었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지금 이런 보여드리는 이런 김희철 씨 사진 같은 경우에도 뿌리가 이렇게 봐봐요. 탈색이 덜 되니까 노랗죠. 회색은 먹었는데 여기는 하얗게 되는데 어때요? 여기는 노랗잖아요. 저쪽은. 그러니까 이럴 때 만약에 루추 섀도우로 두피 쪽에 약간 더 어두운 애쉬나 그런 걸 해놨으면 조금 더 이뻤겠죠, 여러분. 마치 이제 이런 사진들처럼. 그래서 이제 루추 섀도우가 요즘 이제 많이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외국에서 많이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많이 해야겠죠? Subscribe. Right. 자, 이제 세 번째 세션은 우리가 이제 이 루추 섀도우를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제가 어느 정도 분류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먼저 해야 될 때. 고객님이 뿌리 이런 염색을 너무 자주 하기 싫어하는 분일 때. 그래서 자주 뿌염을 하기 싫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추천드려요.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탈색이나 이제 우리가 염색을 했을 때 뿌리가 이제 너무 밝아 보이는 경우, 막 이렇게 불난 것처럼 보인다고 하죠, 보통. 그런 것처럼 뿌리가 너무 이제 튀게 밝아 보이는 경우, 뿌리 쪽을 조금 더 어둡게 함으로써 안정감을 높이는 거죠. 이제 또 하나의 경우는 뿌리 탈색을 똑같이 밖에 예를 들어서 5번 탈색해서 회색 만들어 놨는데, 안쪽을 또 5번 요만큼 자랐는데 5번 하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테크닉도 힘들지만 돈도 돈이고 시간도 시간이고. 그런 경우에 이제 루추 섀도우를 많이 쓰는 거죠. 살짝 한두 번만 탈색하고 루추 섀도우로 예쁘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제 또 해야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각종 이렇게 알록달록한 패션 컬러를 할 때
두피색이 이렇게 빨간,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은 일단 보기에도 별로 안 이쁜 데다가 발라서 우리가 어플라이 이렇게 바르는 작업을 할 때 그 색들이 두피에서 이렇게 쫙쫙 번져서 완전 얼룩덜룩하게 이상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루츠 섀도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때는 굉장히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린 거에 거의 다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고객님이 이렇게 뿌리가 굉장히 밝고 전체적으로 한 톤인 걸 원하는 고객님이 있어요. 많죠, 그런 분도. 근데 그러한 경우에는 굳이 루츠 섀도우를 해서 안쪽을 조금 더 어둡게 할 필요가 없겠죠. 이제 또 다른 경우는 디자인으로서 일부러 그렇게 섀도우 없이 뿌리 쪽에 패션 컬러를 나눠서 넣을 때예요. 당연히 이제 무조건 정답은 없으니까 이게 더 이쁠 수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막 알록달록하게 해도 상관은 없겠죠.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이제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데 손님이 그러한 루츠 섀도우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해서. 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바로 약 선정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제 보통 루츠 섀도우를 할 때는 한 3에서 5레벨? 지금 우리 이제 버진해요. 자연스러운 신생모와 비슷한 색깔을 가장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예외로 디자인상 1에서 1레벨 아주 어두운 색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경우는 지금 보여드린 이런 사진들처럼 디자인보다 한 2에서 3레벨 정도 이제 안쪽을 조금 더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밝음을 유지하면서 디자인의 이러한 좀 안정감을 높이는 거죠, 여러분. 자, 이제 명도를 저렇게 설정을 했다면은 색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바깥쪽에 예를 들어서 라이트 오렌지를 했으면 안쪽에는 다크 오렌지, 회색, 애쉬 계열 했으면 뭐 다크 애쉬, 그라든가 조금 더 이제 브라운이면 뭐 다크 브라운 이런 식으로 조금 전체적인 색상 톤을 비슷하게 쓰는 편이에요. 이제 레벨만 좀 더 낮추는 거죠, 많이. 이제 그리고 연모제 종류 같은 경우에는 데미 퍼머넌트 컬러를 제일 많이 써요. 제 염색 이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미 퍼머넌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잘 빠지는 특성이 있어요. 일반 퍼머넌트 컬러보다 굉장히 잘 빠지고 다음번에 탈색을 할 때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편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밝게 해놓고 뿌리 쪽에 섀도우를 해놨는데 그 루츠 섀도우가 이제 자랄 거 아니에요, 머리가 사람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 새로 자란 머리 엄청 어둡겠죠. 지금 이제 까만 머리가. 그런데 이제 섀도우 머리도 똑같이 계속 까맣게 있는 게 아니고 그 데미기 때문에 점점 빠져서 조금 더 밝아져 있어요. 그래갖고 점점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또 다른 예로는 염색이 더 하기 싫은 경우, 고객님이 다음번에 염색이 하기 싫대요. 그런 경우는 아예 퍼머넌트로 덮어버려도 괜찮아요. 앞으로 또 안 할 거니까.